예, 안녕하십니까. 성신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강훈 목사님의 판결문을 보고 나서, 대통령은 침묵 모드에서, 이제 정체성, 나는 공산주의자, 혹은 또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립니다. 요번에 판결문은 아주 명판결문이라고, 모든 이제 판결문에 앞으로 이 이념 문제라든지 정치에 있어서 또 이 판결문은 하나의 모델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명판결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허스나 판사님과 전흥자 그리고 최지연 이 판사님들과 이성희 변호사님, 여러 강연재 변호사님 등 아주 수고를 많이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참 박수를, 민주주의의 어떤 승리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 핵심 내용이 이제 이 고소했던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 아닙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표현의 명예훼손 죄에 대해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김경수 집사의 판결문을 그때 판결했던 것을 근간으로 하고 선거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또 이제 고용주 변호사 앞전에 그런 간첩 문제 판결 근거가 하고요. 2018년도에 또 대법원 판례 기준이 또 이 문정권 가운데, 이제 정치 가운데 있었던 판례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2012년 이런 것을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이제 거론을 반박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과 그리고 추미애 이 법장관이 전에 최고 법정 최고형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죄까지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중앙지법 판결문을 제일 앞에 제목을 보니까 34 형사부 판결 이제 사건 2020년 고합 240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위헌 심판 제청, 이렇게 판결문에 앞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이 전 목사님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한기총 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기를 주로 한 핵심적인 것은, 이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불법 수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 수사인 이유가 몇 가지로, 이렇게 고발장에 접수를 하자 말자 평화나무 김용민이가 이 고발장을 접수하자 말자 이례적으로 며칠 만에 수사를 시작을 하고 신속하게 녹취도 비용도 이제 수사비로 국가에서 대고, 이런 것들은 아주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1절을 바로 앞두고 부랴부랴 다른 건 두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신속하게 했다. 이게 변호사가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따라다니면서 추적 조사를 녹취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무죄를 판단한 근거가 헌법 21조 1항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헌법 보장된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이 자유가 법의 규제로 법의 규제가 최소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 대법원 판례 2020년
7월 달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인 관심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2020년 7월이니까 문 대통령 때지요. 그래서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특정 후보가 낙선이 되거나 당선이 되거나 관련되어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자유우파 당선 운동을 한 것이지 특정 정당 그때만 해도 자유당 어떤 기독자유당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전에 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자유우파를 지지해야 된다는 말은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그 기독자유당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미래통합당도 만들어지기 전인데 어떤 또 특정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정당이라야 그것이 위법이 되는데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그 이제 판례는 또 김경수 재판 때도 같은 원리로 전원 합의체로 판단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 목사님도 여기에 그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데 의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간첩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면서 명예훼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예훼손점의 판단 기준으로는 관련 이 법리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든 보수든 표현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장단점을 그래야 장점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단점을 줄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토론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좀 내 어떤 이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과장이 되거나 비유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그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2018년 10월 30일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법에 나왔던 판례고 2014년 전원 합의체로 판결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가 이제 바로 또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시 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한 논점인데요.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공공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평창 올림픽에 참여했던 그때의 연설 당시에 펜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고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하고 김여정이가 거기에 한 자리에 있는 앞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런 것은 국가적인 왜 공적인 면이 중요하냐 하면 국가적인 운명에서 국가적 운명을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발언이냐 사적인 발언이냐 이제 이런 것을 중요하게 판결 중점을 다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이 되어야 한다. 또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공개 토론이 되어지고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공적인 사회 영향력이 크고 국가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이제 판례도 2002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대통령과 그 노무현 때에 이게 이런 판례가 적시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의 그 피고인이 2019년도
10월 9일 날 이제 말했던 거, 이게 이제 명예훼손의 핵심인데요.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이제 다 보여주면서 제시한 것이 보면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신영복이 간첩의 왕인데 가장 나는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6.25 전범인 김은봉을 국군 창시자로 이 영웅시하고 그렇게 축혀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묘지에 김영수 그 영부인을 보내면서 동백나무를 헌화를 하고 무덤까지 옮겨와서 통영에까지 옮겨와서 참배까지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 간첩성이 있지 않느냐. 피해자는 간첩이라는 이 발언 사실이 사실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법원 이 판사의 판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간첩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요. 형법 제98조 1항, 형법 98조 1항에 보면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첩 용어도 또 수사학적으로 혹은 또 농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되어져서 우호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너 이 첩자 아니야? 간첩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농담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우호적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용주 그때 그 변호사는 이 공안부 검사로서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알면서도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전목사는 이것이 이렇게 간첩의 의미를 이제 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아주 판결이 얼마나 이거 잘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근거 없이 허위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명예훼손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과장하고 허위로 가지고 와서 말을 할 때 그게 되는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데 이건 허위가 아니라 어떤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짓말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거짓말 선수들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일성도 박헌영도 문재인도 다 이게 거짓말 선수들이라고 할 때 산호맹 출신인 조국도 이 국회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를 이제 신봉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점진적인 공산화로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 것이 사실적이고 조국의 그 논문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서 판결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사정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이러한 사정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정치적인 공인으로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검증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허위가 아닌 제시된 표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이 사실적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저 같은 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아주 뭐 쏙쏙 들어오고 정말 그 판결이 뭐 이게 뭐 특별 교육을 안 받아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리인을 내세웠다고 할지라도 나세워서 고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이라는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전광훈 목사를 3.1절을 앞두고 집어넣은 또 선거를 앞두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문재인이 자신이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우리나라의 공적인 판사와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2번, 3번이나 옥에 같이 가면서 판결문이 나오게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수시로 국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또 모든 것들을 이제 국민과 같이 가겠다고 수없는 이런 약속을 했다면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념, 자신의 이제 무엇이 잘못된 것을 판결을 받았으니까 국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은 침묵 모드로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내세워가지고 자신은 불리한 것은 다 뒤에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세우고 또 숨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4년을 지나면서 모든 국민들이 저 사람 속에는 대통령 속에는 어디로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이 가는 곳이 어딘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그분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분이 국채를 바꾸는 헌법의 문제 그리고 또 이 낮은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문제 도대체가 또 이 김정은과 이렇게 무슨 그 어떤 이제 이 뭐 UBS를 주었는지 또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을 하고 그의 그 속중심을 정말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꼭 이번에는 친묵 모드를 깨고 맑고 밝게 나는 공산주의자 간첩이 아니다. 이것을 이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